일단 자율주행이 온다면은 우리 개인이 좀 출근할 때 낮잠. 네.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자는 거. 이 정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걸로 보시나요? 그 정도 되려면.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안녕하세요. 똘똘이 스머프 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페트 박하윤입니다. 스머프 시즌2 매주 하나의 주제로 스타트업 2개를 선정해서 두 분의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은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네. 제가 빨리 정말 가장 빨리 오기를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뭘까요? 오늘은 바로 자율주행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거의 성큼 다가오고 있죠. 저는 진짜 한 4년 전에만 해도 네. 지금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안 됐다. 네, 아직 안 됐고 심지어 요즘에 자율주행이 네. 안 될 것 같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가능할지 네.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할지를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자율주행 업계 두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SOS랩의 정지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SOS의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센싱의 이재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센싱의 대표 이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자율주행 하시는 기업들답게 우리가 소위 그 공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느낌이 나요. 그런 분위기가 느낌이 팍팍 나요. 나죠. 이 네. 기술 전문가의 분위기가 맞아요. 팍팍 나시는데 먼저 소개 어느 분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비트센싱은요, 레이더 전문 스타트업이고요. 저희는 자율주행을 위한 4D 이미징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이더는 공간적인 감지가 안 됐는데 이미징 레이더 통해 가지고 공간적인 감지를 할 수 있게, 그러면 기존의 레이더의 장점을 살리고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결국은 자율주행을 우리 힘으로 앞당기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자율주행이라 그러면 네. 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동차에도 달아야 되고 그거 주행도 계속 시켜야 되고 기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래서 왠지 대기업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지금 스타트업이시란 말이에요. 이 스타트업의 어떤 거 자금력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뭐 플랫폼 회사, 서비스 회사는 덩치가 엄청 크죠. 뭐 우버 이런 리프트 이런 데 떠올려면 엄청나게 큰데 저희는 사실 그걸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센서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부품. 차량에 눈이 되는 그런 센서를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고, 핵심적인 그 센서가 개발이 되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럼 레이더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레이더가 눈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센서는 이제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죠. 사람의 눈이 안 보이는 환경에서도 레이더는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옆에 이제 SOS랩 정성 대표님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비슷한 회사십니까? 예, 저희도 자율주행의 눈인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기존의 레이더 센서와 라이다 센서는 다 자율주행하는 데 있어서 전방에 장애물이 여기 있구나. 내가 여기서 피해가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옆에 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졌으니까 내가 1차선이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자율주행하는 데 꼭 필요한 센서인데 사람도 이렇게 눈이 있고 또 귀를 가지고 또 공간을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전파를 이용해서 레이더처럼 공간을 또 인지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다른 소스를 가지고 파악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어쩌면 사람이 이 눈 두 개로 하는 것보다도 더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회사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SOS랩은 라이다, 네. 비트센싱은 레이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선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방송할 때 라이다, 제 개인 방송할 때 라이다 그래도
그 레이더를 잘못 발음한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거죠? 다릅니다. 네. 네,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이더는 라디오 디텍션 앤 레인징에서 이제 앞 글자 따가지고 레이더고요. 라이다는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군사 기술로 레이더는 이제 그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그 미사일 쏘고 뭐 미사일 탐지하고 비행기 네네. 어디 오나 이게 레이더죠? 그게 이제 시발점이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들어오면서 자동차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는 처음에는 거리 감지로 시작을 했다가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니까 속도 감지도 되고 얘를 안테나를 돌려버리니까 각도 감지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발전을 했어요. 그게 작아지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오니까 자동차 주변의 사물을 감지를 해가지고 에이다스 기능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설명해 주시죠. 네, 라이다 같은 경우는 그 쉽게 저희 레이저 포인터 어릴 때 가지고 노신 거 기억나시죠? 이 레이저 포인터에 들어가는 그 레이저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레이저를 쏘면 저 멀리까지 한 점으로 외치잖아요. 퍼지지가 않죠. 이게 어떤 그 라디오 전자기파와 그 레이저, 라이다에 쓰는 광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멀리까지 한 점만 이렇게 세세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섬세하게 찍을 수 있어서 소위 전방에 장애물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전방에 장애물이 뭐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가 던진 공입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라이다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저를 가지고 쏘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하신 것처럼 레이저를 한 점 한 점 다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뭔가 그 마스터피스의 수공예품을 만들듯이 굉장히 비쌌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저를 이렇게 한 번에 빵 쐈을 때 이렇게 퍼지면서 이 공간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점 한 점 공을 들여서 써야 되고 그 한 점 한 점에 나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3D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걸 판단하려다 보니까 너무 비쌌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싸고 작게 만들어서 정말 그 자율주행 차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같은 라이다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래도 자동차는 어쨌건 한 대니까 레이더도 달고 라이다도 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결국 두 개 중에 하나의 기술이 선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병행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는 이제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라이다가 충분히 싸고 작지 않거든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가 먼저 자율주행을 열 거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데모를 이제 하는 차량들 보면은 작고 싼 라이다는 안 돼요. 굉장히 비싼 뭐 몇 천만 원 하는 아직까지 성능이 네. 필요하니까. 그 정도 이제 멀리 보고 전체적으로 보려면 정밀하게 보려면 그 정도 라이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멀었다. 네. 예, SOS랩 대표님이 좀 웃고 계시는데요. 네, 네. 표정이 그렇게. 저희 표정이 좋진 않으세요. 네, 좋지 않아요. 네, 제가 늘 리스펙하고 계시는 이 엔지니어로서 사업가로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을 한번 싸워봐라고 던진 질문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궁금해서. 궁금하신 거죠? 여쭤봤습니다. 예, 예. 저도 그러면 이제 그 팩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에 지금 에이다스가 되시죠? 슈카님 타고 계신 차에 전 안 되는데. 아마 슈카님 되세요? 차선 인지될 건데. 저 옛날 차여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나중에 저희 회사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에이다스 차량에 이미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 레이더도 달려 있고요. 초음파 센서도 달려 있고요. 이미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는 이미 달려 있다. 뭐 카메라 하나로 하겠다는 회사는 뭐 우리 머스크 형님이었는데 얼마 전에 레이더 쓰려다 걸렸죠. 그래서 결국 그 앨런 머스크마저도 카메라, 레이더가 같이 들어가고 초음파 센서도 이미 있는 것들이라서 결국은 더 많은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사람이 오감을 능력을 가지고 인지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더 많은 센서, 더 다양한 센서를 달아서 안전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 갖고 태어났고 자동차는 결국은 이제 수지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맞으면서 성능도 맞고 사이즈도 작은 적당한 라이다가 없는 게 문제지 라이다 기술은 결코 뭐 죄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있다면 다들 같이 들어갈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결국 가격과 사이즈,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라이다가 있더라면 why not? 레이더도 쓰고 있지만 라이다도 써주세요. 정말 예산이 없으면 뭐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제 주장이고요. 대표님 방금 말씀 중에 테슬라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간다. 뭐 심지어 뭐 카메라만 사용하면 된다. 자기네들은 레이더 라이다 필요 없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쪽은? 일단은 그분의 생각에 저는 늘 리스펙하고요. 뭐 제가 그분을 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분의 논리는 이거예요. 결국 사람이 눈 두 개로 운전을 하지 않니? 그러면은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센서가 있고 머리만 내부 컴퓨터 발달돼서 사람처럼 똑똑해지면 자율주행 되지 않겠어? 이게 내가 생각한 가장 뭐 물리적으로 기초적인 생각이야. 그러면 이거에 제가 뭐 반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도 운전하다 사고가 나죠. 그런데 테슬라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레벨 3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지듯이 그러면 자동차 너가 지어라.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이 자율주행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없는 눈이 아닌 레이더 또는 초음파 또는 라이다 같은 사람한테 없는 센싱을 할 수 있는 센서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더 안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시장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1%의 확률로 사고가 났다.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 0.1%의 확률로 사고가 났다. 그럼 사람보다 안전한데도 이거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 뭐 사람은 뭐 그냥 맞아. 뭐 책임 소재도 있고 뭐 실수지 하지만 자율주행 0.1% 사고는 왠지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맞아. 이런 심지어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10배 안전하다 그래도.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장벽이 있죠. 기술적으로 돼도 이게 사람의 마음속으로 아직 에이다스도 안 되시잖아요. 차량이. 네, 에이다스를 경험해 본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보급화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에이다스 기능이 개발이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센서가 없었던 시절에 차량 사고의 이제 95% 정도가 사람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전하니까 센서를 달아가지고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서 에이다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센서가 추가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되면은 점점 더 안전해지고 지금 통계적으로 봐도 그 교통사고가 레이더 달고 나서 한 30%는 줄어들었어요. 숫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에이다스 기능이 충분히 이제 효용을 주니까 이게 자율주행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레이더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자율주행 이야기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2008년부터 제가 레이더 하기 시작했는데 에이다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장이 커지고 나중에 자율주행이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 에이다스로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게 점점 더 그럼 3단계, 4단계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현실적으로 보면 2.5단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단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네, 3단계가 정확하게 안 됩니다. 우리가 핸들에서 손을 놓는 그 순간 그게 3단계예요? 4단계라 그러죠. 완전히 놓는 건 4단계죠, 대표님?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그렇죠. 넣는 건 4단계예요. 완전히 넣는 게 4단계인데 이제 결국 2단계에서 3단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선 책임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자동차 회사가 지면 레벨 3, 책임을 안 지면 뭐 레벨 2. 근데 우리는 그냥 레벨 2보다는 더 좋아. 그래서 레벨 2.5. 우리는 어드밴스드 레벨 2, 레벨 2 플러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벨 3, 4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마케팅적으로 레벨 3, 4에 준하는 기술인데 내가 책임지기 싫어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보험이나 뭐 법적 이슈 같은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레벨 3가 저는 레벨 4와 레벨 2 사이에 굉장히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할 거냐. 그래서 조건부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기사에서 본 거는 벤츠 EQS가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보다 먼저 레벨 3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왜 며칠 전에 나왔었죠. 오, 예.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시속 뭐 65km 이하, 뭐 이런 이하에 뭐 예를 들면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 상황에서는 내가 책임질게. 이런 형태의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이 이제 레벨 3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레벨 3를 받은 회사는 이 벤츠하고 그다음에 혼다의 뭐 레전드라는 차량,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 G90 차량이 라이다를 2개 달고 이거를 지금 트라이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기술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스타트업 두 회사가 나왔으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표님 아까 이제 2008년부터 레이다 뭐 쪽에 일하셨다 그랬는데 실제 창업을 2018년에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0년 뒤에. 예, 10년.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야, 이 센서에다가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창업을 하겠다. 제가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전 회사를 다니고 레이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레이더가 장점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악천후 상황에서 센싱이 사람보다 더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좀 널리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그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났었어요. 106종이요? 그때 이제 원인이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아예 시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이 뉴스에서 나왔던 영상이 되게 이제 딱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나오는데 레이더가 있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나요. 만약에 부딪혀도 한두 대 부딪히고 그 뒤에는 정보를 주게 되면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더가 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널리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데 되게 안타까웠어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뭐 당장 뭐 내가 뛰어나와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엔지니어였으니까. 근데 2017년에 이제 우연히 관심 있는 세미나에 갔는데 이제 그 저희 시드 투자사인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님을 그 패널 토크하는 세션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엔지니어가 잘 되는 그런 회사를 돕는다 그러시길래 그때 당시에 이제 만도 제가 다녔던 회사 명함을 그 드리면서 인사를 나눴었고요. 다음날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역삼동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퇴근하고 나서. 그래서 저녁 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창업을 하면 투자를 해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우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업계도 몰랐고 류중희 대표님이 유명하신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밥을 먹으러 갔다는 건 마음이 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은 네 뭔가 그런 야, 것들이 회사를 있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창투사 대표님이 자네라면 할 수 있어. 밥 한 끼 마시면서 내 바로 투자 들어가 줄게. 우와. 이거 해줬다는 거잖아요. 호등임에 넘어가가지고 우와. 한 2주 정도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어요. 와, 그 과감하게 시작하셨네. 그 좋은 회사 그리고 다니고 계셨는데 아,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많이 봤었고 제가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했던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글로벌 회사들 뭐 기술 수준도 알고 있고 내가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내가 일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충분히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만도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만도에서도 투자를 받으셨대요. 네, 맞습니다. 만두랑 원수 아니십니까? 자네가 나간단 말이야? 처음에는 제가 이제 조용히 창업한다고 안 하고 나왔었는데 한 1년 있다가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임원들을 만나게 됐어요. CES 보러 갔는데 네. 아니 우와 놀라셨겠다. 김 과장 자네가 왜 여기 이렇게 된 거. 근데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창업한 거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귀국하고 다시 인사 좀 드리러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인사만 드렸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처음으로 CES에 출품을 했거든요. 출품하면서
혁신상을 받고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바빴는데 그때 이제 만도 투자팀에서 오셔가지고 뭐 제 명함을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인사하면서 저희 투자 검토하시고 결국은 투자를 받게 됐죠. 이 기업 이름이 비트센시거든요, 대표님. 네. 혹시 그 비트코인을 좋아하셔서 아, 센서와 이 자신이 비트코인 좋아하는 또 이거 두 비트코인을. 개를 이게 뭐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뭐 디지털의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아닙니다. 정밀하게 정밀하게 센싱합니다. 본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SOS랩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 라이다 쪽에서는 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우와. 이렇게 대표님이 말씀 주셨거든요. 예, 그럼 비트 센싱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라고 해서 뭐 배터리라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좋고 하드 디스크는 SSD가 좋은 것처럼 라이다도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가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뺑글뺑글 큰 거, 돌아가고 삐용. 예, 삐용 소방차 같이. 같은 거.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제 저희 라이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이저 쏘는 렌즈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처럼 라이다형 이미지 센서 있고 렌즈 2개. 그러면은 야 이게 라이다 그거라고? 라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고요.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머스크 형님처럼 생각하는 게 결국 라이다가 최적화된다라고 하면 결국 카메라처럼 될 것이다. 다만 카메라와 다른 건 내가 쏜 레이저를 쏘고 받는 신호를 가지고 어두울 때도 찍을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할 거야. 그러면은 기존의 카메라는 어떤 주변의 빛을 모으기 위한 렌즈 하나였다면 내가 레이저를 쏠 수 있는 렌즈만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결국 최적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컨셉까지 나올지는 모르고 이런 라이다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를 결국 아까 말씀하신 류중희 대표님이 저희를 좀 알아봐 주셨어요. 대표님도 유 대표님. 네, 저희가 같은 사실은 창투사 동기입니다. 예. 퓨처플레이 엑셀러레이터 유 동기고요. 대표님은 뭐 레이다가 돼도 좋고 라이다가 되고 그러네요. SOS랩이 사실 먼저죠. 선배입니다. 창업은 먼저 하셨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그 박사과정 4명이서 제가 아직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박사과정 4명이서 미국에 있는 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갔다 오니까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미국 친구들은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라이다라고 하는 아이템 이거 되겠는데? 그래서 같이 갔던 그 CTO 박사 형님하고 잘 꼬셔서 이분은 이제 모 대기업 그 연구소 원장님이 밥 먹으면서 자네 졸업하면 우리 회사 오지? 소위 제일 좋은 S사였는데 조그마한 광주에 있는 다른 S사 대표로서 이 CTO 형님을 잘 모셔온 거죠. 꼬셔온 거고 우리가 정말 이런 획기적인 라이다 기술로 세상을 바꿔봅시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정확히 뭘 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강아지 키우는 유튜버 24시간 강아지가 그냥 뭐 자고 똥 싸고 뭐 이런 것들만 실시간으로 틀어놔도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하셨어요? 2016년이었거든요. 제가 강아지만도 못한 겁니까? 아니. 안 보이던데. 그 시절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막 언박싱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냥 강아지 한 마리 24시간 라이브로 했더니 크리스마스 이브 날 10,000뷰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우와. 유튜브를 왜 하셨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 넷이 모이면 뭔들 못하랴 이렇게 이제 아이템도 정하지 않고 저희가 창업을 했던 거예요. 어떤 박사과정 4명이서 할 수 있겠는데 그러던 저희를 이제 유중희 대표님이 보시고 야 너네 자율적인 라이다도 할 수 있는 애들이 물론 유튜브도 뭐 먹고 살긴 하겠지. 그런데 스타트업의 본질은 이렇게 스케일업 급성장하는 시장에 엣지 있는 기술로 글로벌리 싸워볼만 하면 나는 그 스타트업이라는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를 소위 계몽시켜 주셨어요. 유튜버 따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계몽을 시켜주셨군요. 그렇죠. 이제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 너네가 가진 어떤 그런 엣지 있는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펼쳐봐라. 우리가 시드 투자를 해줄게. 그래서 여기서 아까 뭐 4주 걸렸다라면 저희는 8개월을 싸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에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뭐 화도 내시고 아니면 이렇게 달래도 주시고 라이다 해라, 라이다 해라, 라이다야, 라이다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받기로 하고 나서 보니까 소위 이제 이스라엘 친구들은 무슨
홈페이지만 하나 있는데 뭐 500억 투자 받고 그 어디는 무슨 아이였죠? 뭐 포크아이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 소위 컨셉 있고 그다음에 그 대표할 수 있는 창업자들 있고 스토리 나오면 뭐 최소 3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투자 받은 회사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데 왜 저희는 투자를 이것밖에 안 해주셨는지는 뭐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작은 투자를 가지고 큰 대출 받아서 저희가 한 예. 3개월 날 새서 CES를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CES 가서 소위 말해서 뭐 전국데이처럼 이제 라이드 하는 애들 좀 다 나와봐 어디 한번 데이터 좀 찍어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야 1000억 투자 받고 3년에서 저만큼이면 우리가 3개월 10억 대출 받고 했는데 해볼만한데? 달려보자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뭐 2018년 이 정도부터 후속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됐고 또 그때 만난 귀인이 이제 만도의 투자팀 계시는 역시 또 여기도 만도. 만도의 김용기 겹치네요. 부장님께서 예. 거기도 삼성증권 계시다가 이제 만도 오셔서 신규 투자를 검토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저희가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결국은 그 사이에 많은 회사들이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소위 춘추전국 시대였다면 뭐 제가가 있고 뭐 도가가 있고 뭐 있었더라면 다 이제 망해가고 이제는 거의 삼국 시대를 앞두고 있는. 국내에서 말씀해주세요. 아니 글로벌. 글로벌도 그런가요? 글로벌리. 그래서 뭐 라이다는 회사들 주가가 뭐 좀 슬픈 얘기지만 95%가 빠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그 회사들 중에 일부는 인수합병이 됐고. 뭐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율주행. 맞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될 애들은 빨리 망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한번 걸러지고 거품 있는 회사를 남고 그럼 알짜인 라이다 회사들은 나와서 그들은 실적을 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저는 인재하려고 일어나고 있는데 걔네들은 이미 잔치하고 이제 망해가고 있어서 약간 요런 골드 크로스가 이번 CES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 레이더 기반 기술도 사실은 최근에 이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발전이 느리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투자가 좀 끊기거나 아니면 자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금리 많이 올라서 스타트업들 다 어려운데 맞아. 이 대규모 비용 투자가 들어갈 것 같은 왠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에 좀 어떤가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SOS 랩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저희도 되게 작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 돼가지고 이뤄놓은 것들을 보면 사실 글로벌하게 처음에 몇백억씩 뭐 들이붓고 한 데보다 저희가 훨씬 더 성능도 좋고요.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부터 저희는 이제 의미 있는 매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벌써 매출이 나오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네네네. 일단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먹고 살 거리가 당장은 안 되잖아요. 시대 뭐 타이밍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는 이제 레이더 기술 가지고 캐시카우도 만들고 뭐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만 정해가지고 해라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끝까지 이걸 고수를 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한 거고요. 실적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요즘에 장이 안 좋을 때 실적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 더 오히려 좋죠. 각광을 실적이 있으면. 받는 저 AI 기반 스마트 수면 케어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기술이에요? 일단 저희는 이제 자동차의 외부 그 자율주행을 위한 눈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는 공간에 대한 센싱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년 있다가 자동차 내부에서 생명체 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이 필요로 했거든요. 자동차 안에서 그 애기들이 질식사하는 사고들이 발생을 하니까 뜨거워지고 뭐 이러면 막 네네. 그런 데 있었죠. 네, 마트 같은데 이제 잠깐 깜빡하고, 놔뒀는데 예. 네, 사고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유로엔캡 이런 데서는 의무 장착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른 주파수 대역이 이제 레이더는 다양한데 기존에 있던 주파수 대역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안 하다가 새로운 주파수가 열리면서 이제 칩셋들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아직 뭐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생명체 그 호흡이나 심박이 비접촉식으로 감지가 됩니다. 이게 AI 기반 스마트 수면 케어라는 게 차 안에서 잠자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간을 방 안으로 옮긴 거죠. 아. 수면 중에 보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야 수면 분석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데 잘 때는 무조건 푼단 말이죠. 그때는 데이터가 끊겨요. 근데 그 데이터를 저희는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면 중에 모으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늘어나는데 저희가 병원에서도 수면다원 검사실에 레이더 같이 달아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아, 그러면 자율주행, 즉 자동차에만 올리 몰빵, 소위 말해서 좀 속된 표현 몰빵을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각화를 많이 시켜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수면 케어도 있고 뭐 병원에도 뭐 심지어 납품하는 것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레이더가 핵심이고 레이더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생각이 그거였어요. 레이더는 자동차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장점이 많으니까 생활 곳곳에 스며들게 하자가 저희 창업자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양하게 그럼 레이더가 할수 있는 저희가 것들 요즘 아는 것 중에 생활 속에 스며든 것 중에 가장 뭐 장점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 스며들지 못했죠. 저희가 이제 제대로 뭐 출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 도로에서 차량 뭐 속도 단속하고 뭐 그런 것들 아, 이제 그것도 센서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예. 그게 이제 예전에는 도로를 다 파가지고 훼손을 시켜가지고 이제 루프를 심었거든요. 그게 자동차를 이제 막고 뭐 도로를 멀쩡한 거 파고 양생하고 일단 도로 정체를 그게 유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레이더를 설치를 하면 비접촉식으로 그런 것들이 되고 유지 보수도 훨씬 더 간단하고. 예, 엊그제 제 차에 5만 원 날라왔던 게 그 대표님 센서 이런 거. 예. 너무 센서가 정확하더라고요. 예, 칼같이. SOS랩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반도체 생산 라인 웨이퍼를 이송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용 라이더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고? 아, 예. 일단은 그 답변을 드리기 앞서 왜 그걸 우리가 했는지 여기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한국 그 투자 벤처 캐피탈에 계신 분들한테 처음에 너무 원망을 했었는데 아니 저희 같은 자율주행하는 회사한테 매출을 물어보세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도. 그러면 그거가 디펜스가 돼야 투자를 해주세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자율주행하러 왔는데 매출을 물어보시네. 이게 좀 그 굉장히 그 모순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미국에 있는 이렇게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했다라면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형 기술 스타트업의 트랙이 그분들 덕분에 만들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안 열린다는 건 투자자분들은 이제 학습이 되신 거예요. 뭐 드론 시장, 3D 프린터 시장 곧 될 것 같지만 생각처럼 안 될 걸? 그럼 너네 그 시장 열리면 너네가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거야? 매출이 없잖아. 생존은 예.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미국처럼 계속 투자 못 해주는데 나는 뭐 7년짜리 안에 회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니? 그거 되면 내가 승인 받고 투자해 줄게. 이제 이게 그분들의 어쩔 수 없는 논리고 그게 그 직업 의식이시고 윤리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진 라이다 기술이라는 게 결국 아까 자율주행차의 눈이지만 이 눈이라는 센서는 로봇의 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안 CCTV의 눈이 될 수도 있고요. 안전의 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온갖 것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당장 너네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어딘데? 라고 봤더니 이미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장 뭐 1등, 2등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소부장이라고 하고 그 웨이퍼를 옮기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게 OHT라고 하는데 이게 한 라인에 많게는 1,500대씩 돌아가고 있어요. 이 로봇이 얼마나 잘 움직이냐에 따라서 생산성도 결정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방에 일본제 또는 독일제 센서들이 2개씩, 3개씩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절에 우리가 다 같이 외친 그 길, 소부장이 국산화해야 됩니다. 일본 제품을 국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이미 그때 2, 3년째 개발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5년에 걸쳐 개발을 해서 그 OHT 로봇 앞에 들어가는 그 2D 라이다, 전통 라이다를 저희가 일본 센서보다 더 좋은 성능에 더 좋은 가격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캐시카우가 돼서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다 투자 많이 받은 회사들이 1,000개 이상 양산한 회사가 5개가 채 안 됩니다.
다들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차량용 수주를 하면요. 3년 뒤에 5년 뒤에 저희가 10만 개 100만 개 할게요. 지금은 샘플이라 한 150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회사는 이미 있는 시장에 그것도 글로벌 1등 2등 반도체 회사에 일본 센서를 대체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만 좋은지 알았더니 실제 생산 양산 품질까지 맞출 수 있는 회사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시절에 박사 졸업도 못한 친구가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고마우신 투자자분들의 어떤 마일스톤을 제가 찍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걸 디펜스 하다 보니까 그런 캐시카우가 만들어지고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실제 그 국산 그 고급 브랜드 SUV 차량의 뒤쪽 리어 램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램프 사이에 눈 이렇게 같은 게 있어요. 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네. 저게 라이다입니까? 예, 이게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라이다는 제 머리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작아졌는데요. 그 시절 좀 더 큰 머리만 했고 가격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 그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이 그 별명이 그 라이다 별명이 롤렉스였어요. 또는 롤스로이스. 야, 그렇게 비싼 라이다 쓰는 연구소 교수님이 최고였어요. 그걸 사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게 만들 수 있고 램프에 넣을 수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예쁠 수 있고 이제 로보택시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돼서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양산될 것 같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봅니다. 자율주행이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데까지 가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시는 겁니까? 아니고요. 그건 또 아닌가요? 저희 첨단인데. 센서가 넣어서 자동차 시장에서 돈을 버는데 회사가 네, 기업이 결국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실제 차량에서 매출을 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미 7년 했는데 앞으로도 3년, 5년을 보고 있다는 게 어쩌면 더 현실적인 얘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스타트업에 네.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데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저 멀리 있는 길 하나만 보고 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아까 센서니까 의료기기에 적용을 하고 아니면 이쪽은 또 반도체 어떤 그 움직이는 그런 데 적용을 하고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면서 맞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로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스타트업도 어떤 요즘 K라는 걸 많이 붙이는데 K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 K 유니콘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다음 컨텐츠로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뭐라 하죠? 그 돈이 많이 풀리던 시절에도 우리는 타이트하게 관리된 회사다. 그래서 올해 CES에 오히려 한국 스타트업들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더 많이 나왔고. 엄청나게 미국 다음으로 2위로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CES. 애들은 나 이제 해볼 만한데 한번 붙으려고 왔어. 근데 미국 애들은 그 시절에 돈 펑펑 쓰고 파티하다가 야, 돈이 없다. 우리 그냥 합칠래? 아니면 미안한데 나 올해는 못 가겠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한국 스타트업들은 이제 파이팅 하자. 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이게 얼마나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스타트업 문화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 왜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가 나오면서 일본 카메라 DSLR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엄청 붐이었는데. 엄청 붐이었는데 야, 그 회사를 다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 하셨다고요? 예, 그때요. 핸드폰 다 찍으니까 야, 카메라 다 망했다. 우리 옛날에는 다 조그만 카메라 이거 다 들고 다녔잖아요. 맞아. 찍으려고. 네. 이거 다 망하겠다 그랬는데 그 카메라 업체들이 그게 센서니까 눈에 들어가 그것도 눈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기술력으로 살아남았다. 제가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잖아요. K 스타트업들은 벌써 그런 거를 좀 한다라고 봐야 되네요. 네, 이미 3년, 5년 전부터 그게 검증된 회사들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기술 기반 회사들은 그 매출 목표, 마일스톤 달성 전략 없으면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대표님 아까 전에 그거 눈 잠깐만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근데 라이다라는 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360도를 다 봐야 돼서 네네. 천장 꼭대기에 달고 이렇게 쫙 펼치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궁금했어. 근데 그건 앞이나 뒤에만 달 텐데 맞아. 일방향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네 결과적으로 하나도 비싸서 못 쓰는 거 지금 너 4개 쓴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방에 막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매출을 4배나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니 물론 이거 좋은 거네요. 그럼 좋은 개 살 걸 4개 살 수 있구나.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예. 근데 한 개 가격에 4개 넣어줄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얘기 달라지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개 가격에 4개를 넣는데 저희 입장에서 생산 수량은 4배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단가 협상력이 생겨요. 예를 들면 10만 개 할 때 우리는 40만 개 기준으로 원가를 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기존의 모터 회전 방식의 어떤 기계식 회전식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이런 형태로 그냥 렌즈 2개, 칩 2개. 렌즈 2개, 칩 2개는 뭐냐면 요즘 핸드폰 카메라 다 렌즈 5개, 칩 5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기존의 카메라 센서와 굉장히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굉장히 동일한 구조의 원가 생산 기술이 포함이 됩니다. 그 말은 수량만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단가를 낮출 수 있다. 네네. 왜냐하면 기존은 모터가 들어가고 이거를 얼라인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쏜 레이저랑 돌아온 신호를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쏜 레이저를 여기서 받아버리면 이게 다 오작동이 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카메라처럼 돼버리니까 카메라처럼 만들 수 있고 수량만 늘어나는 점점 기술 가격은 발전이 된다. 떨어질 수 있다. 결국 반도체 알겠습니다. 타입 형태로. 네, 그렇게 문 보시면 대표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궁극적인 질문.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이 일단 자율주행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부터 해서 온다면은 우리 개인이 좀 그래도 출근할 때 낮잠. 네.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자는 거. 이 정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걸로 보시나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저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되려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제한적인 영역, 어디 캠퍼스 아니라거나 뭐 그냥 지역 마을에서 이제 셔틀이라거나 마을버스. 예.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이 될 거고 저희가 이제 인프라 쪽을 하다 보니까 뭐 로드에서도 도로에서도 이제 센서가 많이 달리면서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는 그런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조금 더 빨리 될 거다. 그리고 변수가 적은 고속도로는 더 쉽게 빨리 될 거다. 그러니까 잘라서 이제 하면은 일단 먼저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도심지에서 뭐 모든 상황에서 골목골목 다 돼야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뭐 조만간에 몇 년 내에 시작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실증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부터 시작이 될 거고 점점 검증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람이 사고 낸 거랑 자율주행 차가 사고 낸 거랑 뭐 여기서 이제 숫자는 적어도 요거 이제 마녀사냥 당하면은 바로 신문 기사로 나죠. 그렇죠. 테슬라 차량 불났다. 네, 얼어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당하기 위해서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의 10년. 아직도 좀 갈 길은 머네요. 갈 길은. 근데 자율주행이 꼭 지금 당장 와야 되느냐? 근데 지금 에이다스에서 한 단계 더 편해지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굉장히 공감하고요. 근데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걸 우리가 레벨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는 이미 레벨 2.5까지는 뭐 2++까지도 이미 왔다. 그리고 이거 일단은 타보시면 엄청 편하다. 이미 엄청 편한 시대가 왔고, 내가 한 번씩 핸들에 손만 올리고 한 번씩 전방만 보면 이렇게 차가 굉장히 밀리는 구간에서도 멈춰 있다가 가는 것까지 된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렌트카 많이 이렇게 딜러들이 뽑아놓은 차량을 보면 소위 깡통차에 에이다스만 넣은 옵션을 한 차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게 한 50%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에이다스 레벨 2에 준하는 자율주행은 이미 상용화가 됐고 지금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알고는 이거 뺄 수 없다.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타보시면은 이게 달라지는데 한 번씩 불안할 때가 있다. 근데 그때 이 라이다가 들어가면 그 불안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은 10년이 저는 15년, 20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는 3년 안에 돈 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도 4개씩 들어간다. 네. 그것도 4개씩. 남들 2개 팔 때 우리는 4개 판다. 그래서 더 싸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미 뭐 신분당선이나 거의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무인 자율주행 전철이 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한정된 구간에 어떤 예외사항을 다 단절시킨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뭐 버스나 셔틀 이 공간 안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어떤 공공 서비스나 로보택시 차원에서의 시장은 이미 한정된 공간 안에서 3년 전부터 실행이 되고 있다. 다만 이게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이게 3년에서 5년 안에는 소위 내가 이 교통카드 찍고 내가 정해진 구간은 낮잠자고 갈 정도로 충분히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이고, 어쩌면 이 시장이 빠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UAM이 빠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견져볼 만한 그런 자율주행이 열릴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윤 씨는 네.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 지금 된 에이다스 해보셨습니까? 저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아직 조금 마녀사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처럼. 손 놓을 수 없다. 불안하다. 네, 불안하다. 근데 진짜 한번 경험하시면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미 일단 검증된 거고요. 써본 자와 써보지 않은. 써보신 분들과 써보셨어요? 안 써봤죠. 예. 한번 그러니까 형만 해봤습니다. 그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그 손 올리고 자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 우와. 근데 그 테슬라가 지금 뭐 1등이 아니잖아요. 이런 평가를 보면은.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산차가 잘합니다. 얼마나 센스 있게 하냐면 그 과속 카메라 구간을 지날 때 그 구간에 맞게 속도까지 알아서 맞춰주는. 우와, 이렇게 너무 섬세해요. 필요한데? 차를 사야 되나? 차를 사야 예. 멀쩡히 잘 굴러가고 있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게 저희 같은 기술 회사들, 이런 에이다스 하시는 회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비싸지 않은 차에도 그 옵션이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광주 출신인데 광주의 자랑 캐스퍼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에이다스 기능이 이렇게 보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차에는 다 들어가 있군요. 그게 다 핵심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안 보이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더와 라이더 두 대표님을 모시고 여기 돌아를 듣고 더 안전한 게 곧 예. 나옵니다. 네. 근데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두 분 다 그 CES 한마디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그 전자 소비자 어떤 박람회잖아요. 전시회 같은데 두 회사 다 제가 알기로 혁신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제품으로 받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2번 받았는데요. 처음에 나갔을 때 이제 2020년에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도로에서 교통 모니터링을 하는 제품으로 한번 받았고, 2022년에 그 자동차용 이미징 레이더 가지고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컨셉을 가지고 받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 그때 이렇게 셀링 포인트는 뭐였냐면, 요 검정색 부분만 바꾸면 그 화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DSLR 살 때 망원용, 광광용, 접사용 따로 삽니까? 이거 렌즈만 바꿔 끼잖아요. 예, 대포 끼고 뭐 끼고.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렌즈 이 검정색 부분만 설계를 다시 하면 화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뭐 전방에 난 하나 주세요. 네, 오케이. 뭐 여기 센터에 뭐 협각으로 장거리 주세요. 예, 그것도 가능하고요. 측방에 나는 광각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3개월 안에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기술의 설계 용이성 때문에 가능하고, 그런 측면이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알릴까? 그래서 이걸로 우리 그 영희 누나가 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다를 보면은 이 공간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CES 그 주관하는 CTA 기관의 CEO님이 이 트윗을 알려줬어요. 야, 오징어 게임 재밌다. 라이다로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라이다를 쓴 오징어 게임 1라운드에서 다 죽었다. 다 죽었죠? 꿈틀하면은 바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라이다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딱 움직임을 보는데, 만약에 레이더를 썼으면 이 심박수까지 재거든요. 요걸 했으면 다 죽었고, 저희는 호흡하다 죽고, 호흡하다 입 나불레다 죽고, 맥박 뛰는 거 잡을 수 있는 게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라이다는 적당히, 근데 라이다가 하면 좋은 거는 밤에 해도 다 잡을 수 있다. 카메라는 밤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라이다는 밤에 해도 내가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더 잘 잡는다. 눈 비 오면 어떻습니까, 대표님? 눈 비 오면 결국은 얼마냐 오냐에 따라서 레이더는 굉장히 잘 레이더 되고요. 써야 됩니다.
그 라이다는 앞에 닦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렌즈가 있으니까 웨이퍼처럼 닦아줘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램프에 넣는 이유가 램프 클리닝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램프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면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더라도 닦아주면서 전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면 자율주행 믿지 마시고 예. 네, 차트 좀 주무시고 가세요. 예. 네. 라이더 대표님은 닦아주면 된다. 레이더 대표님은 레이더를 쓰면 된다. 네. 네. 그리고 아마 같이 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볼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자율주행 업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슈카님? 제가 사실 자율주행 차를 3년, 4년 전에 타봤습니다. 네. 5%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타봤는데 그때만 해도 한 5년 정도면은 뭐 이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표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10년 네, 아직도 갈 길이 좀 갈 길이 멀기는- 멉니다. 빨리빨리 오셔서 퇴근길 좀 너무 막히는데 좀 자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표님들의 머릿속을 잘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쉽게 만나 뵙기 어려운 분들을 모신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의 머리를 파헤쳐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 그러면 해외 유명 기업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세계적인 기술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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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에서 보다 아웃스탠딩해질 수 있는 기회. 아웃스탠딩과 함께하세요. 네이버에서 아웃스탠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웃스탠딩에 새로 가입한 분 중에 300분을 추첨해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